어머, 네 남편 택배 배달해?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박서정은 작업복 차림의 남편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모범생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남편과 함께 택배 일을 한다는 사실에 친구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최애나는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노골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냈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정의 남편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이 연회장에서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질 반전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서정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6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서정, 38살의 그녀는 늘 그랬듯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정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옆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이웃 주민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서요. 오늘은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날이죠? 맞아요. 서정 씨가 있으니까 우리 봉사 모임이 더 활기차요. 주민의 칭찬에도 서정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화려한 옷차림도 값비싼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면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가 그녀의 평소 차림이었죠. 사람들은 서정을 그저 성실한 동네 주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그런 시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가의 가구나 장식품 대신 실용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서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재료들을 꺼내는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서정은 여전히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1살의 현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 오늘 회의 많았죠? 서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오늘 임원 회의가 좀 길었어요. 새로운 물류 시스템 도입 건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잠깐 쉬다가 저녁 드세요. 서정은 남편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현우, 그는 사실 국내 대형 물류회사 한강로지스틱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업계 상위 3위 안에 드는 회사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이웃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우 부부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급 외제차 대신 평범한 국산 세단을 타고 다녔고
명품 브랜드보다는 실용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파트 주민회의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은 어땠어요? 저녁을 먹으며 현우가 물었습니다. 서정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김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당신은 정말 착해요. 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현우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택배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우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점점 현장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로만 현장을 접하다 보니 실제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현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요.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정의 섬세한 관찰력에 현우는 새삼 놀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을 읽고 필요할 때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현장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보고서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직원들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은데, 그럼 직접 가보시면 되잖아요. 서정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접 가본다는 게 현장에 가서 직접 일해보시는 거예요. 시찰이나 방문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처럼요. 서정의 제안에 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요. 그게 진짜 현장을 아는 방법이겠죠.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그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제 일정을 최대한 비워주세요. 임원회의는 부사장님께 맡기고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려고요. 제대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서정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택배 기사로 일해보기로 했어요. 서정은 놀라면서도 남편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당신다워요. 그런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조수석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서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택배 트럭 위에서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정과 현우는 그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평범한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겸손함 속의 품격을 지키며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멋진 일주일 보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신혼 시절 처음 여행을 떠나던 때처럼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부라는 것을요. 월요일 오전 10시 한강로지스틱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기 임직원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부서의 실적과 현황이 차례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회장석에 앉아 조용히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음은 배송 현장 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인사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전국 택배 기사 인원은 1253명이며 평균 근속 연수는 3년 2개월입니다. 현우는 자료를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만큼 이직률이 높다는 뜻이었죠. 택배 기사들의 평균 일일 배송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200건에서 250건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물량을 하루에 소화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합니까? 현우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경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실에서 보고서로 현장을 봅니다. 숫자로, 그래프로, 파워포인트로 현장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현장일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점심은 제대로 먹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무릎과 허리는 괜찮은지. 저는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저는 택배 기사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원이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도망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영자는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현장을요. 보고서가 아닌 땀과 먼지가 묻은 진짜 현장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고 그 어떤 반대도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제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긴급 사안만 부사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택배 기사가 되어 현장을 경험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곧바로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저를 신입 택배 기사로 등록해 주십시오. 이름은 가명을 쓰겠습니다. 강민우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느 지역으로 배정하시겠습니까? 서울 강남 지역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사는 동네니까 지리도 익숙하고 실제로 주민들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에 돌아와 서정에게 간담회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임원들 표정 좀 봤어야 했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이 옳아요. 진짜 리더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정말 같이 갈 거예요? 힘들 텐데.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정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여보. 현우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부부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 유니폼을 받아왔습니다. 남색 작업복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 그리고 편한 작업화까지. 서정은 남편이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택배기사 같아요. 그래요? 좀 어색한데. 현우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장만 입다가 작업복을 입으니 확실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서정도 같은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였지만 그녀가 입으니 나름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택배 기사 부부네요. 서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현우는 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님, 저 다음 주에 현장 체험하러 가는 강민우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기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신입이시구나. 괜찮아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 5시까지 물류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새벽 5시래요. 괜찮겠어요? 서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봉사활동할 때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요. 괜찮아요. 그날 밤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회장이 아닌 택배기사 강민우로 살게 된다고. 그리고 그 일주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정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부의 특별한 일주일을 앞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의 물결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회장실의 가죽 의자 대신 택배 트럭의 딱딱한 좌석에 앉게 될 것이고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우와 서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요. 현우가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서정도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남편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여보. 우리 멋진 하루 시작해요. 부부는 손을 맞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주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5시 강남의 한강 로지스틱스 물류센터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택배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서정은 물류센터 입구에 서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김 기사님일 거예요. 현우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기사는 다부진 체격에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김 기사님,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현우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김 기사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오, 신입이구만. 나이가 좀 있는데 용기 있네. 요즘 젊은 애들도 힘들어서 며칠 못 버티고 나가는데 말이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요. 서정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 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거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좋아, 좋아.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한 팀이야.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각자 구역별로 상자를 분류하고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구역이야. 오늘은 강남 일대를 돌 거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다 있어. 김 기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배송할 물건들의 주소와 개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물량이 230건 정도 되네. 평소보다 좀 많은 편이야. 현우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230건을 하루에 다 배송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상자들을 트럭에 실어야지. 무거운 것부터 밑에 깔고 가벼운 건 위에 올려. 주소별로 순서도 생각하면서 실어야 해. 나중에 찾기 쉽게. 김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현우와 서정은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상자가 무거웠습니다. 생수박스, 쌀포대, 책 상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정은 무거운 상자를 들여다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현우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서정이 씩 웃으며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서로 챙기는 거 보기 좋네.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이야. 1시간 정도 지나자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현우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서정의 손에는 벌써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 첫 배송지는 여기서 10분 거리야. 김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고 현우와 서정은 조수석과 뒷자리에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새벽의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하늘, 하나둘 불이 켜지는 건물들. 평소 같았으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쯤 끝나지. 14시간은 기본이야. 김 기사의 대답에 현우는 숙연해졌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세 사람은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말이야. 김 기사의 말에 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20층을 계단으로요? 그래. 이 일하다 보면 무릎이 다 나가. 그래도 어쩌겠어. 생활이니까.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회장실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오르내렸는데 직원들은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 택배요? 여기 놔주세요. 주민은 무심하게 말하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김 기사는 익숙하다는 듯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거야 뭐. 별로 신경 안 써. 가끔은 고맙다고 음료수 주시는 분도 계셔. 하루 종일 배송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낮 12시가 넘었습니다. 김 기사가 한강변 공원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자, 점심시간이야. 3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먹어야 해. 김 기사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현우와 서정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트럭 뒤편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요. 서정이 김밥 한 줄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먹어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김밥을 권하는 모습을 보며 김 기사가 웃었습니다. 허허, 보기 좋네. 요즘 이런 부부 드물어. 나도 옛날에 아내랑 저랬는데. 김 기사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저희도 신혼 때 생각나네요. 서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도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우리 이렇게 공원에서 김밥 먹고 그랬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함께여서 좋아요. 서정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먹는 고급 식사보다 이렇게 트럭 뒤에서 아내와 나눠 먹는 김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죠. 현우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이렇게 땀 흘리고 함께 밥 먹고 그게 행복이지.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배송은 더 바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서정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현우의 어깨는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여보, 힘들어요? 아니요. 당신이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저도요.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오히려 좋네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배송이 끝났습니다. 트럭은 텅 비어 있었고
세 사람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첫날 치고 잘했어. 김 기사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 물류센터에서 헤어진 후 현우와 서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도 아내의 손에서도 물집과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택배 트럭이, 고급 레스토랑보다 한강변 김밥이 더 행복했던 하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하게 사랑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 오전 현우와 서정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작업복도 이제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잡힌 물집도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강남 쪽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네요. 서정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은 부자 동네 돌아다니는 날이야. 주문이 많거든. 생수, 쌀, 온갖 물건들. 트럭이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6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위험 있게 서 있었고 넓은 조경과 분수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생수 주문이 많아. 한 집에 6박스씩 시키는 집도 있어. 김 기사의 말대로 오늘 배송 목록에는 생수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현우가 생수 박스 4개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한 박스가 10kg이 넘으니 4박스면 50kg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밀게요. 서정이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함께해요. 결국 두 사람은 카트를 함께 밀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가는 부부를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강남 지역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과시적이었습니다. 45층이네요. 높네요. 서정이 배송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카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탈게요.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더니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정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최애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해나는 명품 백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죠. 해나도 서정을 알아봤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서정이? 서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해나야, 오랜만이다. 해나의 시선이 서정의 작업복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현우의 유니폼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해? 설마 택배 일하는 거야? 서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 어머, 그래. 대단하다. 해나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부부가 같이 일해야 할 정도면. 서정은 해나의 말투에서 비아냥거림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함께 일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해나는 계속 서정을 관찰했습니다. 서정의 손에 난 굳은 살, 작업복에 묻은 먼지, 약간 지친 얼굴. 해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 자신보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서정이 이렇게 됐다니. 너희 집이 몇 층이야? 45층이요.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45층인데. 이웃이네. 해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함께 내렸습니다. 우리 집은 4호야. 너희는? 저희는 7호로 배송 가야 해요. 서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서정아, 힘내. 요즘 세상 다들 힘들잖아. 해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해나는 다시 한번 서정을 돌아봤고 그 시선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7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 생수요? 안으로 들여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우와 서정은 생수 박스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수고하세요. 주문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서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4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해나가 문틈으로 서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정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서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다음 배송지로 향하는 동안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나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동정 어린 시선, 비아냥거리는 말투. 서정은 자신이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나의 그런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랑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장님이시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참 잘 어울리는 부부죠? 현우의 말에 서정은 비로소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해나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서정과 현우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해나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서정의 모습, 무거운 카트를 미는 뒷모습.
해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서정, 학창시절엔 그렇게 잘났더니 이제 택배나 배달하고 다니네. 그녀는 곧바로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 택배 트럭이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다들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해나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편 트럭 안에서 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정말 괜찮아요. 해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알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니까요.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서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닥칠 일들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샤워를 하며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해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서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남편과 함께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해나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찍어둔 서정의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카트를 미는 모습, 지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해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서울여고 98학번 3반이었습니다. 멤버는 모두 45명, 그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15명 정도였습니다. 해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얘들아, 너희 서정이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해나야. 서정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서정이 요즘 연락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어? 해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서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봤어. 남편이랑 택배 일하더라. 크크. 채팅방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서정이가? 대박, 예전에 그렇게 잘났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해나는 만족스럽게 그 메시지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이 무거운 생수 박스를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 생수 배달해줬어.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어머, 안 됐다. 그래도 성실하긴 하네. 맞아. 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동창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비웃는 사람들과 겉으로는 동정하면서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해나는 그 반응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본인이 선택한 인생인데. 해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했잖아.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야. 누가 알았겠어. 서정이가 택배 일할 줄.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해나와 친한 몇몇은 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진짜 웃기다.
얼마나 힘들면 부부가 같이 택배를 해. 남편 사업 망한 거 아니야? 아니면 빚이 있거나. 불쌍하긴 한데 솔직히 좀 웃기긴 해. 해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게 어딘데. 놀고 먹는 것보다 낫지.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라도 있는 게 다행이야. 유수연이라는 동창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수연은 학창시절 서정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러는 게 맞아? 서정이 보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해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래도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는 건 좀. 아니, 나 별 생각 없이 올린 건데. 그냥 우리 서정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해나는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그냥 옛날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서정이한테 나쁜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팅방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잖아. 서정이도 올까? 글쎄, 올 수 있을까? 바쁘지 않을까? 초대는 해야지.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건데. 맞아. 서정이한테도 연락해봐. 해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서정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더 확실하게 그녀의 처지를 드러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였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한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다가 너무 자주 울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서정은 보통 그 채팅방을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메시지가 많이 오는 방이라 대부분 무시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채팅방을 열어본 서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 생수박스를 옮기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메시지들. 서정은 천천히 위로 스크롤을 올리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비웃음, 동정, 우월감, 다양한 감정들이 글자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옆에서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서정이 스마트폰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해나가 우리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배신감이 들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들인데. 서정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시선이 슬펐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워요. 서정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맞췄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남편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믿어요. 나도요. 당신을 믿어요.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채팅방에는 여전히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서정이도 와야지. 맞아.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면 좋겠다. 서정아, 꼭 와. 내 얼굴 보고 싶어? 서정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메시지를 보낸 후 서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옆에서 현우도 아내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동창회에 갈 거예요? 응, 갈 거예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가요. 현우의 말에 서정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동창회 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토요일 오전 현우는 일주일간의 택배 기사 체험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사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굳은 살이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나는 일정, 하루 200건 이상의 배송, 무거운 짐을 나르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노동.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 힘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여보. 회의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임원들도 현장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 같아요.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체험이 끝났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밤 동창회 정말 갈 거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가야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여보.
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5시 서정은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서 자신이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 아니면 평범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갈까? 서정은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은 자신다운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서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예뻐요. 현우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다워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의 말에 서정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6시 부부는 차를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정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현우가 차에서 내려 아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정이 내리자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꽃장식들. 2층 루비홀이래요. 서정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서울여고 98학번 동창회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벌써 몇몇 동창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다가가자 한 동창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서정이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옆에 분은? 내 남편이야. 현우 씨. 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아, 반가워요. 서정이 남편분이시구나. 동창의 눈빛이 현우를 훑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의 단정한 차림.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채팅방에서 사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서정이 왔네. 진짜 왔어. 용기 있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서정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서정아. 해나가 연회장 한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해나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해나야, 안녕. 어머, 정말 왔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해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었어. 그래. 근데 오늘 일은 안 해도 돼? 해나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택배 기사들도 쉬는 날이 있지. 해나는 일부러 택배 기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저기 자리가 비어 있네요. 앉을까요? 응, 그러자. 부부는 한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몇몇 동창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서정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요즘 뭐해? 우리 채팅방에서 봤는데. 응,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 서정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함께 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서정의 대답에 동창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해나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얘들아, 다들 왔으니까 시작할게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반가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해나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다한 얘기도 하고 서로 근황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분들부터 소개받을까요? 해나의 시선이 한 동창에게 향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먼저 해봐.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민지라는 동창이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요즘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민지야. 부럽다, 진짜. 이렇게 몇몇 동창들이 차례로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사업가가 된 친구, 모두들 성공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나의 시선이 서정에게 향했습니다. 서정아, 너도 한마디 해봐.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정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차분했습니다. 현우가 아래서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보냈습니다. 서정은 그 미소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요즘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서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 함께 땀 흘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뿌듯하더라고. 연회장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떳떳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지금 내 삶이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나를 비롯한 몇몇은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정은 자리에 앉았고 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서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정이 앉은 테이블 주변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정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하네. 그래도 택배 일을 한다는 게 좀.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정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옆에 앉은 현우는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해나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옛날 얘기 좀 할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해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재미있었잖아. 수학여행 갔을 때, 축제 때, 그리고 해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이 기억나?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았잖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정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지.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했어. 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서정이가 나중에 엄청 성공할 줄 알았지. 의사나 변호사 될 줄 알았는데 해나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누가 알았겠어. 서정이가 지금 택배 일을 할 줄. 해나는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정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해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수치심 대신 차분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해나야. 서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나가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야. 서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과 함께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 그게 자랑스러워. 해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물론 자랑스러워야지.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아? 내 재능으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서정의 대답에 몇몇 동창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나의 남편 문민석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민석이 해나에게 다가가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해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늦게 왔어. 어머, 멋지다. 남편분 잘생기셨네요. 동창들이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겸손한 척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해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한강로지스틱스 임원이에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회장님이랑 미팅도 자주 하고 그래요. 한강로지스틱스? 와, 거기 대기업 아니야? 대단하다, 진짜. 동창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민석도 겸손한 척하면서도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해나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게 성공한 삶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정아, 너희는 뭐 하신다고 했지? 해나가 일부러 다시 물었습니다. 택배 일한다고 했잖아. 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현우를 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시죠. 택배 일도 쉽지 않으실 텐데. 민석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해나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사진 찍을까? 다 같이 추억 남기자. 사람들이 일어나 무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해나는 계속 서정을 의식하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민석도 아내 옆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 멋지지? 해나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럽다, 진짜. 대기업 임원이면 연봉도 엄청나겠다. 당연하지. 우리 남편 실력 있어. 사진 촬영이 끝나고 다시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나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서정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정아,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당당하게 올 수 있다니. 해나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근데 택배 일하면서 힘든 일 많지?
무거운 거 들고 계단 오르고 그러잖아. 힘들긴 하지. 근데 보람도 있어. 보람? 어떤 보람? 해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거, 그리고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거, 그런 게 보람이야. 해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순진하다, 너. 우리 남편은 한강로지스틱스 임원인데 너네는 그 회사 택배나 배달하고 다니잖아. 해나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현장에서 일해. 그게 자랑스러워. 현장? 그래, 현장. 우리 남편은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너희는 현장에서 물건 나르는구나. 해나의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민석도 옆에서 우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서정이 조용히 해나를 말렸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남편은 임원이고 너희 남편은 택배 기사잖아. 그게 현실이야. 해나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시각 현우는 연회장 복도에 나가 회사 임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부사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물류센터 화재 예방 점검 건인데 현우는 복도에서 10여 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은 언제나 긴급했고 회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현우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해나가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석에게 현우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봐. 서정이 남편. 민석이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해나는 비웃는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서정이 남편이야. 당신 회사 택배 기사래. 한강로지스틱스에서 택배 배달한대. 해나는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고 주변 동창들이 모두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현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무슨... 하지만 민석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채 황급히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한가운데서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해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덜컹거렸습니다. 뭐라고? 해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서 있었고 현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 이사님. 고개를 드세요. 회장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의 동창회에 동행한 것뿐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민석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회장님의 아내를 그리고 회장님 본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회장님이라고? 이게 무슨... 해나는 자신이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서정을 비웃었던 것,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것, 동창회에서 조롱했던 것,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서정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여보, 기다렸죠? 현우가 서정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정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정아, 우리 몰랐어. 너 남편이 회장님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래도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서정의 말에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수연아. 내 잘못 아니야. 서정은 수연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나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석이 아내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사드리러 가야 해. 나 못 가.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야 해. 이러고 있으면 더 이상해. 민석의 재촉에 해나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부부는 서정과 현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나는 서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나야. 응, 나는 내게 화가 난 게 아니야. 서정의 말에 해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다만 슬펐어. 왜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지. 서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남편과 함께 택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그들의 자부심을, 그들의 삶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서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서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함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해나는 서정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넓은 마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서정과 해나가 떨어졌습니다. 해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아, 나 정말 반성할게. 그리고 해나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민석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 이사님, 고개 드세요. 회사에서는 상하 관계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입니다. 현우의 말에 민석은 감동했습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회장님을 존경하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동창회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몇몇 동창들이 서정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서정아, 오늘 너한테 많이 배웠어. 나도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너 정말 멋있어. 그리고 남편분도. 서정은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서정을 껴안았습니다. 서정아,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연아. 너는 항상 내 편이어서 고마워. 호텔을 나서는 길, 현우와 서정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의 품격이에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품격, 그게 진짜 품격이죠. 서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죠?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길을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직함이나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차에 오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조용하지만 강한 그런 품격 있는 삶을. 동창회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강 로지스틱스 본사에서는 중요한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인 현우가 일주일간의 현장 체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일주일 전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 로지스틱스 회장 강현우입니다. 현우의 인사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직접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현우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기자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 택배기사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우리 직원들과 똑같은 일정으로요.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로만 현장을 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직원들의 노고를 가늠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200건이 넘는 배송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배송 건수 상한선을 정할 것입니다. 하루 최대 150건으로 제한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여름과 겨울에는 휴게 시간을 늘리고 각 물류센터에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필요한 보조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우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현장 근무를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임원들도 모두 현장에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자는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가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진정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우의 답변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견장 뒤편에는 서정이 조용히 서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변에서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올리던 순간, 지친 몸을 서로 격려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우는 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잘했죠? 물론이죠.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부부는 손을 맞잡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현우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장 경영의 모범을 보인 한강로지스틱스 강현우 회장, 직접 택배 기사 체험한 CEO, 직원 처우 개선 약속, 보고서 대신 현장을 선택한 진정한 리더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해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현우의 모습이 일주일 전 자신이 비웃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해나가 옆에 앉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장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봤으면서도 진짜 모습을 몰랐으니까 서정이한테 다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제대로 사과하자. 다음 날 해나는 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연결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아, 나 해나야. 해나야. 무슨 일이야? 저기 너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서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학교 앞 카페 어때? 예전에 자주 가던 곳. 알았어. 오후 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해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앞 카페. 해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정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빛이 났습니다. 해나야,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아, 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괜찮아, 해나야. 이미 용서했어.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비웃고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고 동창회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해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택배 일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창피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나였어. 서정은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뉴스 봤어. 남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 고마워. 아니, 진심이야. 저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진짜 존경스러워. 해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정말 대단해. 남편 따라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일했다며?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별거 아니야. 우리 부부니까. 서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정아, 나 너한테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품격 있게 살 수 있는지. 해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품격은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해나야.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야.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하지만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해나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나 요즘 봉사활동 하나 시작하려고 해. 너처럼 말이야. 정말? 무슨 봉사활동? 노인분들 위한 택배 봉사단이 있더라고. 거기 참여하려고. 서정은 놀란 표정으로 해나를 바라봤습니다. 해나야, 정말? 응. 너한테 배운 거야.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서정은 해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해나야.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도 계속 도와줘. 나 아직 배울 게 많아. 당연하지. 두 사람은 헤어지며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구나. 서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나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강 로지스틱스는 현우의 약속대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배송 건수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휴게 공간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랐고 이직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강 로지스틱스를 현장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물류센터를 방문했고 택배 기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서정은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서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서정 씨. 고맙습니다. 80대의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서정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할머니의 말에 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아. 돌아보니 해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나야, 너 여기 왜 와?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해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 드디어 시작했구나. 응, 내 덕분이야.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두 사람은 함께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해나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요즘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 썼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어. 서정은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해나야.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여전히 그대로였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 로지스틱스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수 택배 기사 시상식이었습니다. 현우는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며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기사님, 1년간 무사고 배송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우가 김 기사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기사는 그 김 기사, 현우와 서정이 일주일 동안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때 회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게 어제 같은데. 김 기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김 기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임원들과 택배 기사들이 함께하는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임원과 현장 직원이 한자리에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택배 기사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 이사님. 감사합니다. 민석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전 동창회에서의 일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직함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정과 현우는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상식 어땠어요? 서정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다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기사님도 만났어요? 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일했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보고 싶네요. 다음에 같이 물류센터 가요. 김 기사님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부부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서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간의 택배 체험, 동창회,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아요? 서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맞아요.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처럼요. 당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당신의 품격을 느꼈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라는 직함을 숨기고 택배 일을 했지만 당신의 진정성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서정은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수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다음 달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임으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나도 갈게. 서정아, 너도 꼭 와야 해. 이번에는 우리 진짜 친구로 만나자. 서정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달 후 동창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소박한 카페에서였습니다. 해나가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해나야. 일찍 왔네. 서정이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응,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 고마워.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들이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정아, 너희 남편분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시던데?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멋지더라. 현장 중심 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고마워. 남편이 들으면 좋아할 거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육아 이야기를, 누군가는 직장 이야기를, 누군가는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해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서정이랑 같이. 정말 대단하다. 어떤 봉사활동인데?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힘들긴 한데 정말 보람 있어. 해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런 해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서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때마다 세상은 더 따뜻해지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어서 와요. 모임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현우가 책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서정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현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품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집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되게, 드러내지 않지만 빛나게.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고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깊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니까요. 진짜 품격은 화려한 직함이나 많은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타인을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서정과 현우 부부가 보여준 것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부터 조금씩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